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냥 원칙론을 얘기한 거예요. 보안법이 이거 공개가 됐는데 그걸 수사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으면 수사한다. 이런 원칙론적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지금 지은 죄가 많다는 건지 또는 이제 수사를 하면 모두 교도소에 갈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건지 좀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지금 뭔가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앞서 오늘 이준석 대표는 본인 SNS에 그 요즘에 반중 정서 관련해서 편파 판정 논란 관련해서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왜 이렇게 대노를 하냐, 선거 개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좀 했어요.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인터뷰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은 이 발언이 무슨 윤 후보 차원이나 아니면 선대본부 차원에서 기획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앙일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예. 그 집권을 하면은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적폐청산을 할 거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뭐 다른 검사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이 다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이런 반응이 나온 다음에도 뭐 이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이제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당과 선대본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5일 날 그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죠. 열흘 지나가지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갖고 후보실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 단순히 축하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심각한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는데 윤 후보 측에서 청와대에 선거 중립 반드시 해라. 그리고 조혜주, 박범계, 전해철 그리고 김부겸 총리까지 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발표는 그냥 선거 중립 요구했다고 발표만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이후에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리고 선대본부도 당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선거 중립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이런 서로 간의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의원님 말씀은 청와대가 지금 의도를 했던 안 했든 선거 개입, 그러니까 대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적어도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만나보고 올까요?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합니다.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그 말 그대로 믿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팔을 휘두르니까 이 지금 날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빈말이에요. 그거 반어법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나 빼고 내 측근 빼고 그 얘기였어요. 야권에서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뭐 규탄까지 했는데 앞서 이동 의원님은 이 중앙일보의 인터뷰가 그냥 원론적인 얘기했을 뿐이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이 말을 했는데 박수영 의원님 여당의 반응이 재발절인다라까지 야권에서 보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준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국정 100대 과제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 1번이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폐청산을 해도 되고 다른 정권은 적폐청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지은 죄가 없으면은 적폐청산을 하든 말든 잡혀 들어가거나 수사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발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로남불이죠. 뭐 자기들 수사는 다 해서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그럼요. 뭐 국정과제 1번으로 추진했던 과제를 여긴 얘기도 못 꺼내고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치보복으로 끌어넣는 것은 자신들의 그 적폐청산도 정치보복이었음을 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륵 교수님,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니 적폐청산도 민주당 거냐, 민주당의 전유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뭔가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수사를 하는 것이고 하는 거지 그걸 목표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청산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로 썼던 것인데 이거를 딱 특정하게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정권을 겨냥한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 개입을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무런 혐의도 없는 대통령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대통령이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혐의도 없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를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이제 김혜경 씨 수사 얘기를 했는데 김혜경 씨 수사 받고 있어요. 뭐 이게 뭐 어떻게 적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적폐 청산을 한다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해야 되는 얘기지 지금 받고 있는 수사를 또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인지 좀 얘기를 좀 저는 중복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원전이나 울산도 지금 수사 다 된 거예요. 수사 안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지금 문 대통령이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만 극대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중국을 비판하고 뒤에 가서는 중국에게 사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뭐 예컨대 뭐 중국을 비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발언 기회를 좀 드릴게요. 먼저 화면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한번 직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산이라는 문제를 누구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보복 청산이 아니라 법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하면 그건 보복 청산이고 예를 들면 조국 사건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아수라 게이트 이렇게 저절로 드러난 거는 그거는 처리해야 되죠.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저는 그 당시 수사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죠. 화면이 좀 바뀌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보이냐. 조국 일가 비리 수사할 때도 수사팀 다 바뀌지 않았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대장동 의혹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 박 의원님, 이런 것 때문에 특정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뭐 혐의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사건들만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고요. 그 밖에도 뭐 백현동, 순회동, 정자동, 그다음에 최근에 그 성남 FC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하는 의혹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게 또 정권이 끝나고 나면 드러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권이 있을 때는 차마 말을 못하다가 무서워서 끝나고 나면 나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의 의혹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게 한다? 그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법치주의 국가는 마땅히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를 받고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죽은 권력만 수사하는 거야? 근데 검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1년, 2년 안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차 이제 넘어가면은 슬슬 정권 말기로 가면서 공무원들도 해이해지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수사를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년, 5년 가면서 이미 많은 적폐가 쌓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개돼 있죠.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월성 1호기 이 부분들은 또 왜 심각하냐면은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고위 관계자 심지어는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드루킹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그 경남지사 선에 잘랐어야 되는 수사인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단순히 수사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적폐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편향된 친북 친중 정책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든지 부동산, 탈원전 이런 게 많은 분들이 거론하는 정책적 적폐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또 있습니다. 이념이 과잉됐다든지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든지 그리고 내로남불이 그리고 이런 게 단순히 과거를 단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걸 적폐로 얘기하든 아니면 잘못이라고 얘기하든 이 부분은 당연히 정리를 하고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 거겠죠. 뭐 정책적 적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5년 내내 수사로 끝날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윤 후보가 집권을 하면 사실은 코로나 시대고 지금 뭐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미래의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수사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정권의 비전인가요? 그리고 조국 일가 비리 수사는 다 된 거 아닙니까? 대장동 지금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다 특검하자는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얼마든지 수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지금 김건희 씨 2010년 5월부터 주식 매매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후에도 40건이나 했고 그것이 거의 뭐 50억에 달한다. 뭐 이 얘기가 있거든요. 뭐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도가 있어요. 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를 자청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진정성도 이해를 받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여당에 관련된 것만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보복성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는요. 청와대 출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여당 현직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현장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정치적 복수를 공약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입니다.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게 정치 보복의 유일한 근거이자 명분입니다.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수사는 공정하고 내가 당한 수사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내 편만 누릴 수 있는 공정과 정의를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단 정치권에 큰 폭탄 하나가 떨어졌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맞붙는 셈이 됐는데요. 박수영 의원님, 근데 오늘 오후에 윤석열 후보를 과거에 도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숙련된 사람이었으면 이런 소리를 안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참신한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제 좀 더 노회하게 세련되게 대응하지 왜 그랬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좀 서툴지만 우직하게 뚜벅뚜벅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이런 태도, 이런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하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현직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당시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보도를 보면서 당연히 원칙적인 얘기 하셨다.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던 것이고 대통령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까지 하셨고 시스템을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자연히 문제 있는 것들을 수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았는데 예. 이제 이후에 파장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김혜경 씨 건이 생겼는데 내일 TV 토론도 있단 말이에요. 아하. 뭔가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 반전시킬 꼬투리를 찾다가 이걸로 몰아간 게 아니냐. 딱 일관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합의가 된 잘 기획된 정치 기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과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